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하는 일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좀 더 이쪽으로,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입니다. 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는 1989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국내에 유사한 기관이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안보 전략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 분석하는 일본의 유일한 비정부 기관입니다. 이 일본의 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원문과 이 번역한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불화수소 이 자료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가 대북 밀수출,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 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이 이제 전략물자 수출한 것 중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내용들을 좀 보면요, 불화수소는 96년에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선적이 되어서 불법 수출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은 뭐냐면 불화수소가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불산인데요. 그리고 불화나트륨 각각 50kg이 수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거는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 자료에 보면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 생물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 설비 등의 수출 규제 대상이다.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재미난 것은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에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그 긴급 쌀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쌀을 보내는 배가 이용된 부정수출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자료 13페이지에 있고요. 또 11페이지에 보면 3차원 측정기, 이건 이제 북한은 아닌데요. 핵개발 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핵개발에 사용된 3차원 측정기 2대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됐는데 그중 한 대가 나중에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시기는 2001년에 됐고 2001년 11월이네요. 11월이고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긴 경제산업 대신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장관입니다. 경제산업상이죠.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말레이시아에 2대가 갔다. 밀수출됐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다시 리비아 핵개발 시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추가 자료 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생물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 안정화 전원, 주파수 변환기, 동결 건조기, 탱크 로리, 미사일 개발에도 쓰이는 탱크 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자세하게 더 언급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쓸 사람도 없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 변환기는 북한이 목적지고 2003년 8월에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적재돼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 것이고, 직류 안정화 전원 이것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인데 2003년에 직류 안정화 전원 세대가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동결 건조기는 생물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건데 2002년에 동결 건조기 한 대가 이건 대만을 경유해서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북한으로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파수 변환기 한 대, 직류 안정화 전원 세대, 동결 건조기 한 대는 북한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갈 뻔하다가 적발된 게 또 내용이 있는데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되는 대형 탱크 로리는 북한에 가려다가 적발돼서 이건 가진 않았다 하는 내용이 2008년에 있는데 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왜 가지고 나왔냐? 어제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 반박을 잘했습니다. 그건 다 막은 것들이고 외국으로 갔더라도 다 회수를 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그걸 악용을 해서 오히려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는 자료를 악용을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한국이 대북물자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러니까 부실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지금 이 자꾸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가 이 정치 보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치 보복을 우리 하고 있다는 걸 자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보상에 문제가 되는 전략 물자가 한국에서 자꾸 북한으로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한국의 수출을 통제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이게 중요하죠. 완전히 가짜 뉴스고 괴담들을 지금 일본 정부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억지 논리를, 이런 가짜 뉴스를 자기들의 그 경제 제재, 수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펼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일본의 허점, 일본의 대북 부실 수출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본이 이런 억지 주장을 자꾸 펴지 말고, 저도 한번 한일 관계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싶지 다각화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면 안 되고, 일본은 즉시 이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를 철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